안녕하세요. 면접의 신 조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박혜련 교수님을 모시고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최근에 엔잡러로 다시 태어난 박혜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혜련 교수님은 저랑 그 과거에 현대 오토에버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IT 회사에서 같은 팀에서 동료로 근무를 했었고요. 제 옆자리였습니다. 예. 제가 파트장이었죠. 예, 파트장이셨고 제가 파트원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굉장히 생활을 오래 했었죠. 박혜련 교수님은 그 정보관리 기술사시기도 하고 경력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면접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면접자로서의 인사이트도 좀 말씀해 주실 테고 본인의 경험도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실 테고 또 면접관으로서의 관점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 면접을 앞둔 사람이 긴장된다. 너무 긴장이 돼서 면접관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조차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박혜련 교수님은 극 I이신데 정말 알죠. 그 면접을 앞둔 상태에서 긴장되고 초조한 거를 좀 어떻게 나름 극복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호흡을 직전에 좀 한다거나 다른 어떤 분들은 예상 질문을 좀 미리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그거를 극복을 하셨나요? 다 도움이 안 됐고요. 좀 성의 있게 해봐요. 일단 네. 저같이 소심한 I형은 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료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어떤 채널을 찾아보면 면접 당시에 어떻게 말을 잘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찾는다면 저 같은 성격에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먼저 어떻게 극복할지를 찾는 그런 꿀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저는 뭐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얼마나 I냐면 제가 사실 반장이었는데 어릴 때 차를 열주성을 못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들한테 불려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회사를 한 10년 이상 다녔었는데 그 이유가 면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면접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너무 심했고 그 생각만 하면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그 취준생 혹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을 안 하셔도 I 성향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먼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해소할 수는 없고요. 감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게 말을 할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당황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면접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뒤로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이 면접이든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실패 경험도 많고 그리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억울하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했고요. 미리 한번 네. 시뮬레이션을 한번 내가 한다.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떤 자리에 앉았고 문은 네. 어떻게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예. 이거부터 몇 분이 앉아있고 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거울을 갖다 놓고 녹음을 한 적도 있어요. 실제 거울에 비친 네. 자기 얼굴을 보고 네. 녹음을 해서. 근데도 저는 되게 떨리더라고요. 떨리죠. 네,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는데도 떨고 답변을 못하는 저를 발견한 적이 되게 많아서 네. 정말 못하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괴감을 느끼진 않아요. 못하는구나. 알겠죠? 네, 못하는구나. 자의식 과잉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해서 네. 이게 계속 그런 극복하지 못하면 어쨌든 사회생활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회의도 많고 네. 우리가 하는 일이 회의도 많고 말을 할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게 계속 그거를 끊지 못하고 가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한다. 시뮬레이션을 한다. 네. 그리고 최대한 기본에 충실한 팩트 기반의 그 나만의 답변을 만든다. 나만의 답변을 만든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대신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변 못할 경우들을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돌발 질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를. 돌발 질문이든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든. 모르는 것들. 그러면 어쨌든 그 예전에 이제 하도 제가 못하니까 저한테 면접을 그 멘토링 해주셨던 저 상사분이 계시는데 네네. 어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단어를 먼저 100부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라. 네. 네. 근데 어쨌든 당황하기 때문에 100구 나면 그 다음을 그 커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팩트 기반의 네. 구라쳐라. 오, 전문용. 네, 전문 용어거든요. 보셨죠? 팩트 기반으로 구라를 치더라도 팩트 기반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신입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 면접자가 질문하는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있지만 네. 답이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답변에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네. 대답을 하고 네. 언변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답변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하고 네.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네. 면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어른들은 혹은 그 연장자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이 진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답을 꼭 정확하게 정답을 원하는 답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 질문에 다 답변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내가 답변을 하되 팩트 기반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보여줄 때 답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 방어해 나갈 수 있는지 요것들에 대한 것만 조금 짜고 가시면 네. 그 상황에서의 긴장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심호흡을 하던 뭐를 하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자기가 준비한 게 네네.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하는데 가장 최고였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뭔가 손으로 쓰거나 이런 그 상황 자체를 만드는 거에 스트레스라면 네. 계속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을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막상 해보면서 조금 그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 계기나 기회들을 잡으면 네. 나 이거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다시 또 면접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가는 것도 네.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네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팩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미리 면접장에 대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먼저 많이 돌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울 앞에서건
무엇이든 간에 미리 연습을 좀 해본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면접관 눈에 보일 테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핵심 무기를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트라이를 해라. 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마 이제 거기 뒷부분까지 가려면 네. 이 앞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허들은 요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들어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제가 체화되지 않는 데가 네. 어렵잖아요. 네. 그게 내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나만의 요 긴장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네네. 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자면, 면접하러 갈 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꼭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좀 준비를,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를 꼭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1분 자기소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지원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성격의 장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다 중요하지만 꼭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라. 이런 게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그 질문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네. 이 질문을 왜 할 건지, 왜 하는지, 네. 나로부터 어떤 거를 얻어갈지 사실 요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 면접에 이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내 직업과 직무와 직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그 직군에 이 회사의 업력이든 네. 아니면 직무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그 회사가 원하는 이유,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어떻게 답변할지는 네. 그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 질문보다는 왜 이 질문을 해서 나한테 어떤 걸 얻을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뭘로 돈 버는 회사이고 그렇죠. 뭘로 돈 버는 회사인지가 파악이 되면 그 밑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텐데 이 직무에서 원하는 맞아요. 포인트가 무엇인가 맞아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해라. 네. 이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처음에 이직할 때는 이제 10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서 네.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할 때는 네. 거의 100% 공략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말을 잘 못하면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10년치의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이 회사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거고 고민거리가 뭐고 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조직은 어떤 생태를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네.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네. 뉴스 기사라든지 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네. 문제를 파악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하는 인재가 네.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셨다. 네. 그래서 질문도 그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가 했었던 예상 질문에 질문이 들어오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때 되게 희열을 느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생각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와 미래에 추구하는 그 구축해야 되는 어떤 그렇죠. 저는 이제 정보 IT 쪽이니까 정보 시스템의 방향이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서 나한테 얻는 게 뭘까? 네. 이게 먼저 첫 번째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맥락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네. 자기 직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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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저도 면접관을 꽤 했는데 사실 면접을 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데만 열중을 해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네. 별로 없는 친구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안타깝게 느낀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뽑는 사람에 대한, 뽑는 회사에 대한, 그리고 뽑는 직무에 대한 맥락과 이해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면접을 그래도 이직도 하시고 신입도 당연히 면접을 보셨을 테니까 교수님 기억나는 면접 질문이나 내가 답변을 했다거나 이런 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임원 면접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 임원 면접. 네, 제가 무슨 인적성 검사에 점수가 되게 높았대요. 네. 그러면서 IT 하는데 이게 고집이 너무 세면 안 좋지 않냐. 네. 이런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 떠오르는 게 그렇게 좀 답변했던 것 같아요. IT를 하려면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단점이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네네네. 돌려쳤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 질문하신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좀 당황하셨나봐요. 네네.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리니까. 네네.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꼭 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순발력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고 더 잘할 수 있다. 를 끝에 꼭 포인트로 꼭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로 보면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을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려면 이제 이게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스타트업인지에 따라서도 직무도 다르지만 요구하는 그 인재상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좀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너무 오버 스펙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특정 그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졌는지 신입의 경우는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지원을 하면 어쨌든 사실 ROI가 굉장히 떨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버해도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저는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신입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 직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선배 찬스, 지인 찬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지원을 하는 거랑 내가 최대한 그 회사에서 충분히 알고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정보가 없다면 사실 출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면 같은 답변이라도 조금 입체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지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작정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그 선배님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굉장히 또 적극적인 태도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현직자의 얘기만큼 사실 가장 밀접한 얘기는 없거든요. 현직자가 가장 잘 아니까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취준생이나 이직에서도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는 꼭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라 라든가 또는 응원의 한 말씀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그 회사가 꼭 목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실패라기보다는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 경험을 최대한 안 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왕 그렇게 된다면 왜 그 사람과 내가 원하는 코드가 달랐는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기보다 왜 그 사람과 그 회사의 코드와 맞지 않았는지,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나의 강점이 뭔지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노출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경험으로 쌓아서 다음 기회에 잘할 수 있게
좀 토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떨어지면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마치 그 I형의 사람은 네. 그 도전을 또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늘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떨어졌다고 해서 술 먹지 말아요. 술 드세요. 술 드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떨어졌는지를 복기를 꼭 해서 다음 면접 때는 그 복기에서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꼭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그 굉장히 좋은 그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혜련에게 면접이란? 안 봤으면 합니다. 그렇죠. 면접은 안 봤으면 하는 거지만 한 번에 붙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닌 분들이 사실 더 많죠.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왜 떨어졌는지 복귀해서 꼭 빠른 시간 내에 면접에 꼭 합격하고 그 이후에는 면접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면접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네.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면접관의 역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고, 네. 최대한 그 사람이 면접에서 그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끌어내는 것도 면접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못했다면 그 면접관의 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면접관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그 긴장하는 게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긴장을 하더라도 그 말이 뭐 아주 화려하거나 언변이 좋진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자로서 있어 보니까 그 양쪽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이해가 되죠. 꼭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굳이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네.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저도 면접관을 꽤 해보니까 그 면접관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든 붙이고 싶거든요. 네네네네. 붙이고 싶은데 이분이 자꾸 엇나가기 시작하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관을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면접관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진 무기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잘 어필하시는 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네. 면접관도 떨어요. 떨어요. 네. 면접관 떨어요. 면접관도 어떻게 네. 질문하는지가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질문을 명확하게 받는지. 네. 그래서 면접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해요. 네. 그래서 서로 상황이 비슷한 거지. 맞아요. 사실 그 몇 센치 차이 때문에 면접관과 면접관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심한 저 같은 성격의 분들은 그 상황들을 좀 많이 익숙해지도록 경험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박혜련 교수님이자 기술사님을 모시고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컨텐츠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분을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면접의 신 조PD였습니다. 안녕. 면접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꺼야 되죠? 자세가 너무